선생님의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나눠볼 책은요, 소설인데요.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그 첫 구절이 너무나도 강렬한 나머지 저의 숨통을 옥죄었는데요. 책 제목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길래 최근에 상영됐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사용되었던 해방의 의미처럼 뭔가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 꿈꾸는 은퇴한 아버지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볍게 책을 열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패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야? 보니까요, 여기에서의 해방은 진짜 공산당이 말하는 인민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어쩐지 표지에 빨간 별이 있더라. 읽어보니 이 책은 사회주의자이자 공산당 간부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딸이 장례식을 치르며 생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정지아 작가님의 실제 아버지께서 사회주의자셨고 작가님 본인께서도 평생을 빨갱이의 딸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군데군데 꾸며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줄기는 실제 작가님의 사연을 모태로 한다고 여겨집니다. 평생을 혁명이니 인민해방이니 하며 진지하게만 살아오셨던 부모님과는 달리 글의 주인공이죠. 화자는 그런 이념과는 상관이 없는 평범한 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좌익으로 올고드신 나머지 보통의 가정이었다면 누렸을 법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나 추억거리 같은 것은 쌓지도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그러한 딸 말이죠. 그러다 보니 화자는 부모님과 일심동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치 떨어져서 그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타자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50평생이 넘도록 딸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의 모습만 알았을 뿐이지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랬던 화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진정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실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퍼즐이 완성되어 갔기 때문이죠. 천수 관음 보살만 팔이 1000개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1000개의 얼굴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몇 개의 얼굴을 보았을까? 내 평생 살아온 얼굴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얼굴이 더 많은 것도 같았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이 소설에는 다양한 조문객들이 등장하는데요.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를 찬양하는 철진한 이념 집단에서부터 빨갱이를 혐오하는 사람, 정 많은 동네 사람들, 사연 깊은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친했던 동네 학생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버지의 숨겨졌던 면모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고 있자니 아직은 상주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 내가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면 이런 분위기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현장감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블랙 코미디스러운 장면들이 몇몇 있는데요. 바로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묘사하는 문구들이 그렇습니다. 60 넘은 노인이 아직도 남한에서 혁명하겠다고 운운한다 라든지 사회주의자라고 해놓고 본성에 이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소설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씹어 보건대 작가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손가락인 이념 분쟁을 진지하게 풀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해학적이고 인간다움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자에만 그치지 않고 평생을 공동체의 이익과 인간 평등을 위해 살다 가신 아버지를 이제야 이해하겠다는 작가의 에필로그,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시니컬하기만 했던 지난날의 모습에 용서를 구하며 이 소설을 아버지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작가의 마지막 말들은 저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다 가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죠. 이 화자의 아버지처럼 평생을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류에 맞게 유연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신념 있는 삶에 대한 화자의 소설 속 한 구절은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공유합니다. 아버지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아직 사회주의를 모를 때의 아버지, 10대세 아버지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질곡의 인생을 알지 못한 채 해맑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소년 둘은 입산에 빨치산이 되었고 그중 한 사람은 산에서 목숨을 잃었다. 형들을 쫓아다니던 동생은 형을 잃고 남의 나라에서 자기 다리도 잃었다. 사진과 오늘 사이에 놓인 시간이 무겁게 압축되어 가슴을 짓눌렀다. 아는 게 힘이다 라지만 사회주의라는 걸 알았기에 빨갱이가 되었고 그래서 현대사의 비극을 맞이하다가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진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자본주의 세상 속에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셨더라면 이럴 때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격언이 왜 있는지 알 것만 같기도 합니다. 이념 때문에 죽고 죽였던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아픈 역사를 들춰다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의 현대사이기에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은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를 해학적으로 때로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새롭게 풀어가면서요. 서서히 그리고 천천히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독후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